여러분, 지금 하늘 위 거대한 폭우의 띠가 남부지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의 비구름이 한반도를 길게 뒤덮으며 남부지방 곳곳에 폭우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서서히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 뒤를 따라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밀고 올라와 또 한 번 강력한 열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11호 태풍 버들이 대만을 향해 시속 40km 이상의 폭풍을 몰고 북상 중입니다. 오늘 오후 대만 남부에 직접 상륙해 강력한 바람과 폭우를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한 이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우리나라를 덮으며 열돔 현상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11호 태풍 버들이 대만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시속 40km, 약 25마일 이상의 폭풍을 동반한 채 대만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 13일 화요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일 최고 기온은 강원도 횡성 매일 지역이 36.5도로 기록했습니다. 반면 정체전선이 걸린 남부지방은 최고 기온이 25도 이하에 머물러 여름치고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8월 13일 수요일 새벽에는 전라남도 여수 검은가가 28.2도로 가장 높은 최저 기온을 기록했으며 비가 그친 제주도와 남해도서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8월 9일부터 4일간의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층을 이루며 높게 나타났고 전라남도 해남이 539mm로 가장 많은 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비는 6월 장마철 때보다 더 많이 내린 것으로 보이며 물 부족 현상은 완전히 해소됐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침수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정체전선은 점차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특보 발효 현황을 보겠습니다. 8월 13일 수요일 오전 6시 기준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으로 이동하면서 경기도와 인천, 충청남도 서해안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서해상에는 강풍과 높은 파도가 예상되어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같은 날 낮 12시, 정체전선은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자리 잡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정체전선을 북쪽으로 밀어올려 전선이 밤새 이곳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군데군데 끊어져 있으며 그동안 남쪽의 난류성 수증기 유입을 막아주던 저지선 역할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남쪽에서 습하고 더운 공기가 아무런 방해 없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2차 장마는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이 시각 제11호 태풍 버들이 대만에 상륙했습니다. 올해 대만에 상륙한 태풍은 제4호 다나스 이후 두 번째입니다. 기상청의 태풍 예산경으로 발표 시각은 8월 13일 오전 4시이며 태풍은 같은 날 오후 3시경 대만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중심기압은 98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29m, 강도 중단계이며 매우 강한 폭풍을 동반한 채 대만을 관통 중입니다. 예상 경로는 이전보다 남쪽으로 치우쳤는데 이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예상보다 더 확장해 태풍을 아래로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대만 1위 도시 타이베이는 직격을 피했으나 대만 2위 도시이자 최대 항구인 가오슝은 태풍의 직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8월 13일 낮 12시경 바람 예상을 보면 태풍의 중심이 대만과 직접 충돌하고 있으며 대만 전역이 초속 25m 이상의 폭풍권에 들어있습니다. 태풍이 지날 때 북은 해수면이 강하게 들려 올라져 대만 인근 해역에는 최대 7m가 넘는 거대한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8월 14일 목요일, 제11호 태풍 버들은 중국에 상륙한 뒤 열대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이는 올해 중국 본토에 상륙한 6번째 태풍으로 버들은 8월 8일 관안 부근에서 발생해 약 일주일간 태풍의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부지방에는 정체전선의 마지막 비구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의 기세를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거대한 꼬리가 마치 거대한 고래처럼 우리나라 전역을 완전히 뒤덮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고기압이 아니라 고래꼬리형 고기압으로 여름철 기상도에서 보기만 해도 폭염이 온다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이 형태의 고기압이 나타나면 대기의 흐름이 정체되고 강한 일사와 함께 찜통더위가 찾아오게 됩니다. 먼저 850헥토파스칼 약 상공 1500m 부근의 기온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쪽에서부터 매운 듯 뜨겁고 무거운 공기가 서서히 밀려오고 있는데요. 하늘에 구름이 거의 없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을 때는 상공 1500m와 지표면의 기온차가
보통 15도 정도 벌어집니다. 이런 조건에서 상층 기온이 19도라면 지상 기온은 34도까지 무난히 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팬 현상이 더해진다면 기온은 35도를 훌쩍 넘어 사람 몸이 체감하기 힘든 수준의 폭염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번에 주목할 점은 이 19도 등원선이 무려 필리핀 루손섬까지 뻗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한낮 기온이 필리핀 마닐라와 거의 같은 수준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즉, 열대지방의 뜨거운 공기가 한반도까지 직접 연결되는 셈입니다. 이번에는 500헥토파스칼, 약 5,500m 상공의 풍향과 풍속을 살펴보겠습니다. 8월 13일 오후 3시 기준 대만 부근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작은 소용돌이가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제11호 태풍 버들입니다. 그리고 일본 열도 부근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훨씬 거대하고 느린 회전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가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이며 그 중심은 멀리 하와이 부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와이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심장부이자 센터 오브 센터입니다. 고래의 몸통은 하와이에 있고 그 긴 꼬리가 태평양을 건너 우리나라 근처까지 뻗어와 있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 250헥토파스칼, 약 10,000m 부근의 대기 흐름을 보면 이 높이에서는 태풍의 작은 소용돌이는 사라지고 대신 우리나라 부근에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또 다른 소용돌이가 관측됩니다. 이것이 바로 티벳 고기압입니다. 티벳 고기압의 중심은 해발 평균 4,500m가 넘는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티벳 고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형 자체가 매우 높아 마치 거대한 산 위에 거대한 대기돔이 형성된 것과 같아 상공에서부터 강력하고 넓은 고기압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도 그 티벳 고기압의 꼬리가 한반도까지 뻗어와 있습니다. 즉, 북태평양 고기압이 정체전선을 밀어내면서 우리나라 하층 대기를 완전히 장악했고 그 위로 티벳 고기압이 상층을 덮으면서 한반도는 두 겹의 고기압 이불에 쌓이게 된 셈입니다. 상층과 하층의 강력한 고기압이 동시에 덮칠 때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열돔입니다. 열돔이 형성되면 지면에서 데워진 뜨겁고 습한 공기가 위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기 속에 갇혀버립니다. 이렇게 축적된 열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며 마치 커다란 찜통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숨막히는 더위를 느끼게 됩니다. 이번 상황은 7월 말과 8월 초에 한반도를 강타했던 그 강렬한 열돔 패턴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은 낮 기온이 35도 이상 오르고 일부 내륙은 37도에 육박할 가능성도 있으며 열대야 역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줄이고 충분한 수분과 염분을 섭취하며 실내에서도 환기와 냉방을 적절히 병행하는 등 철저한 폭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폭염 상황에서는 건강관리에 벽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약자, 어린이, 만성질환자는 열사병이나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시원한 장소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과 축산업 분야에도 피해가 우려됩니다. 고온으로 인한 작물의 생육 부진과 가축 폐사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농가에서는 그늘막 설치와 환기, 급수시설 점검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심 열선 면생이 심화되면서 아스팔트 도로와 벽면 표면 온도가 크게 올라 야간에도 열이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해 정전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가정과 사업장에서는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줄이는 절전 노력도 함께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며 주민들에게 기상정보와 폭염특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